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한 계양 테크노밸리가 올 연말 첫 주민을 맞이합니다. 인천시는 입주가 다가오는 A2, A3 블록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신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계양 테크노밸리 A2, A3 블록입니다. 현장에는 아파트 주거동과 커뮤니티 동이 모두 올라갔고 단지와 내부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747세대와 신혼희망타운 임대 538세대로 구성된 A2, A3 블록은 올 연말 입주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월까지 계양 테크노밸리 서측 장제로와 동측 벌말로 연계도로 공사를 끝낸 뒤 12월부터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입주 초기 학생 수요를 감안해 당산초, 동양중, 세원고가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짓는 학교들은 공동주택 입주 추이를 고려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첨단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만들기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단순하게 주거지역만 되는 신도시가 아니고 반드시 산업이 연계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부터 5월부터 이것이 단지 지정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로 끌어와 계양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면 첨단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망 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영주차장 75곳이며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5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도 8일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는데요. 5부제 적용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의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화섭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의정부의 현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가 지금 GRDP가 한 1,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경기 북부 평균이 2,800만 원이고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이고 1인당 GRDP는 밑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김동연 지사가 이제 후보가 찾아왔었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예비 후보들이 다 있었는데 다들 태연하게들 계시더라고요. 과연 지난 10수년 동안 의정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파트는 많이 졌는데 바로 일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부는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수년간 시정을 이끌어왔던 분들, 또
삼선 도의원을 하셨던 분들, 다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권한은 있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정부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 의정부가 80~90%가 서비스업으로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GRDP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가 다른 시군과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같은 그 정도의 GRDP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AI 전문가인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출마 각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정부는 이제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가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정부의 강점을 최대한 산업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의정부는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앞으로 구기 민선자치에서는 AI 행정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AI 전환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업 일자리, 그리고 또 의정부는 성모병원과 을지대학병원 등 굴지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과 연계하는 바이오, 재활산업, 또한 고령 친화산업 등의 산업을 단기적으로 유치해서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UN AI 허브라고 하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디가 적절한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인 CRC나 캠프 스탠리가 적절한 위치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들어올 것이고 관련 AI 솔루션 업체라든지 심지어 AI 표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이곳에 지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 UN 허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하게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중심의 주거타운의 도시에서 미래 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안보로 희생됐던 의정부가 앞으로 글로벌 AI 허브 도시로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전문가인 저 심화섭이 확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 경선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현직인 도성훈 교육감을 제외한 단일화에 합의하며 비교적 빠르게 단일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수 진영의 이대형 예비 후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학교 현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학교 현장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감이 또 해서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바로 변화를 위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2%의 위험 요소가 있는 단일화를 해서는 우리 보수가 아무도 선거에 출마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이 투표인단 선거를 어려울 거고 어쨌든 한 분이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이현중 후보하고 또 마지막에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저는 좀 끝까지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인천형 돌봄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어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다 하면 그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살기 어려운데 팍팍한데 직장 생활에도 맞벌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제 저는 그게 1호 저는 뭐 정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 하나를 더 붙인다면 선생님들의 교권 보험을 들어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송사에 걸려도 보험회사가 뒤에서 다 하고, 자기는 본인 선생님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보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의 인권도 올라가고 학습권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주셔서 정말로 이 황폐된 그러한 땅에 다시 새 걸음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포시 광역의원 후보로 경선 없이 4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김포시 광역의원 후보 명단에는 제1선거구 최명진, 제2선거구 최신덕, 제3선거구 신명순, 제4선거구 김철환 후보 등 4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당은 공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심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포시 광역의원 후보 4명을 단수 공천하면서 김포 지역 선거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동두천시장 예비후보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동두천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중차대한 기로라고 정의하며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난 유능한 실력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른바 동두천 4대 비전을 발표하며 미군 공여지 반환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해 일자리가 넘치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천 수변 복합주거단지 조성과 공공 돌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쌓은 풍부한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운 박 예비후보는 젊고 유능한 실력으로 동두천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뛰어나온 개에게 팔과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해당 대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19 신고 시 반려견 유무를 반드시 알리고 도착 전 별도 공간 격리 등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최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부천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와 함께 그래픽 아트 분야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빌라 한불 부천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첫 번째 프랑스 예술가가 부천에 입주해 3개월 동안 창작 활동과 교류를 진행하며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공개됩니다. 협약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한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추진됐습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 시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노쇠 예방 프로그램, 이른바 노익장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달 동안 경로당 등 생활터와 연계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체성분 측정과 건강체력 검사, 노쇠 자가진단 등 사전 검사를 통해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식단 교육과 단백질 중심 영양 프로그램, 만성질환별 신체활동, 영양, 생활습관 관리 교육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상반기에는 중앙여경로당과 오정여결로당에서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4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앞두고 강도 높은 책임 규정을 담은 정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관에는 임원의 위법 부당 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특히 금품, 향응 등 금전 비리에 대해서는 단순 해임이나 형사처벌을 넘어 부당이득과 동일 금액을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책임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추진위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비리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안양천 목동 인라인장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교 하부 일대 노후 인라인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육상과 인라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멀티 스포츠 존으로 조성하고 최근 정식 개장했습니다.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는 인라인 전용 트랙과 육상 전용 트랙을 분리 배치해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줄였고 탄성 포장재를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배수 기능 개선으로 비가 온 후에도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며 초보자 연습 공간과 잔디 쉼터, 휴게 시설도 함께 확충됐습니다. 양천구는 앞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안양천 일대를 서남권 대표 수변 여가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은평구는 최근 사칭범이 피해자를 가장해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칭 대상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는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대행이나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치매안심센터, 체력인증센터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참여자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치매인지 선별검사와 체력인증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어르신들의 치매인지 선별검사와 체력인증검사 일정을 예약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노인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는 검사 시간을 일자리 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지역 의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양천 목사랑 전통시장이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 대표 시장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목사랑 시장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심기표 상인회장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더한 체류형 시장,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목사랑 시장은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년간 시장 브랜드 개발과 관광 콘텐츠 발굴, 축제 운영과 홍보 마케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건 문화와 관광이 결합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역에 대한 발전, 또 목사랑 시장이라는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좋은 일들, 또 불우한 분들에 대한 또 저희들이 시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그리고 상인들과 상인회와 또 지역 사회가 같이 연합해서 어쨌든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